네, 안녕하세요. 문정균 변호사입니다. 네, 박수영 변호사입니다. 네, 김계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돼서 그 사망사고, 특히 그리고 음주로 인한 경우에 어떤 정도의 양형이 있었는가 좀 살펴보고, 관련된 쟁점을 좀 간략하게 또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김 변호사님, 지난주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뭐 많죠. 사실 최근 2년 동안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검색해 본 결과 180건이 넘게 나왔습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매년 한 90명 정도의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있다라고 봐도 되고요. 특히 며칠 전에 서울 한복판에서 20대 여성이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가 50대 배달 운전하시던 분을 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었죠. 특히 이 사건 관련해서 뭐 이제 벤츠를 몰고 가던 20대 여성이고 또 사고 후에 어머니랑 통화하는 뭐 이런 내용들 후에 이제 뭐 누리꾼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결국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금 잔뜩 주고 집행유예 풀려날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도 거액의 합의금 주고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지 그게 과연 맞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실제 선고됐던 사례들을 기초로 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최근에 있었던 한 10건 정도의 사례들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특히 집행유예가 났던 사례들과 그렇지 않은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는 그에 앞서서 간단하게 그러면 음주운전을 해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는지와 관련된 좀 법령을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은 음주운전죄가 해당을 하고요. 그렇게 음주한 상태에서 음주나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 제11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사망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서요. 굉장히 중하게 처벌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민식이법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이제 어린이는 이제 법정 나이로 13세 미만인 경우에 하고요. 만약에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이때는 또 마찬가지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에 선고됐던 사례인데요. 이 사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46 역시 만취 상태입니다. 제한속도 60km에서 115km로 굉장히 과속했죠. 이런 상태에서 보도로 걸어가던 5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케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도 됐고 전과도 없음에도 징역 1년 6월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은 꽤 다수 있는데요.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들도 있고 이런 사례들을 관련돼서 이제 창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창원 사건도 있습니다. 선생님, 창원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죠? 네, 2019년도에 창원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6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고, 그리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81세의 여자 피해자를 들이받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뒤에 결국에는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전과가 없었다는 점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사례하고 조금 비교하고 한번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0.146이었고요, 아까는. 지금은 0.196이었고, 어떻게 보면 음주 수치는 좀 비슷했고요. 그런데, 훨씬 높죠. 네. 근데 제한 속도도 앞에서는 뭐 60km 제한 속도 도로에서 115km 굉장히 과속을 한 사안이었죠. 근데 지금 방금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또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는 실형 징역 1년 6월이 나왔고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3년이 나왔는데요. 그럼 김 변호사님 어떨까요?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좀 양형 차이가. 일단 광주지방법원 사건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중과실이 있습니다. 시속 60km를 115km로 굉장히 과속을 했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이제 연령 부분인데 단순히 나이가 많다가 작용한 게 아니라 창원지방법원 케이스 같은 경우는 턱뼈골절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었으면 사실은 골절 사항 정도고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이 피해자분은 골절 후에 폐혈증으로 감염에 의한 사고입니다.
사망과의 연계성이 조금 약한 첫 번째 사례보다 그런 부분도 참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과실의 정도 그리고 사망 원인의 이 과실이 그 운전자의 과실이나 음주 정도가 기여한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났던 사례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보더라도 일단 합의가 있고 전과가 없더라도 아무래도 피해자에 대한 어떤 피해 경중, 그 다음에 과실의 경중, 여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양형이 크게 작용한다는 걸 더 알 수 있죠. 그렇죠. 음주 수치만 가지고 좌우되는 건 아니고요. 네. 운전 자체의 과실 정도 역시도 많이 관여가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사례 좀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3년 11월 24일 날 선고됐습니다. 선고된 지가 얼마 안 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이제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8%였고요. 사고 장소가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이었습니다. 자, 스쿨존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식이법인데, 이 스쿨존에서 그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9세 어린이입니다. 9세 어린이를 채워서 사망에 이르렀고요. 1심에서는 7년의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실형이었고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금액의 그 형사합의금 공탁이 이루어졌는데 그 금액이 한 5억 정도 됐고요. 근데 이제 아마 그 혈액암 투병 중이라는 점이 좀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이제 최근에 선고된 사례이기도 한데 기존의 양형에 비춰보면 상당히 높은 형이 선고가 됐어요. 혈액암 투병 중이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았고 공탁금도 5억 원이나 됐다는 점이죠. 합의가 안 되고 형사 공탁을 한 사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뭐 다른 전과, 동중 전과도 없는 사람이 뭐 이렇게 실형 5년씩이나 선고됐던 예가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굉장히 양형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일반인들 감정에서는 이것도 낮습니다. 저도 뭐 음주운전 사고에 있어서는 더 세게 처벌해야 된다고 보지만 양형 기준이 사실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 2년에서 5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징역 5년은 양형 기준에 비춰볼 때는 상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린 9세 어린이였고 또 사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자체가 판결 이유를 보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었는데 2시간 정도 잤어요. 원래 운전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자녀가 나 학원 가야 돼라고 데려다 달라고 하는 바람에 데려다 주다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 경위 등을 참조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던 사례입니다. 근데 또 앞에서 살펴봤던 사고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형이 좀 세다고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가중되는 요소가 이제 위험운전 치사상도 있었고 거기다가 스쿨존 사고 나서 민식이법까지 적용되는. 네. 물론 이제 죄수에서 우리가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 상상적 경합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가장 그 중에 높은 걸로 가는데 형량이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양형과 관련돼서 합의가 안 됐다는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닐까. 아무리 형사공탁금이 있다고 해도. 그렇죠. 그래서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판결문을 꼭 한 번쯤 찾아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형사공탁을 했을 때 피해자 측, 피해자 유족들이 합의를 원하지 않고 공탁금 수령을 안 하겠다 이런 거절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런 형사 공탁 사실을 양형에 어디까지 참작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원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양형에 적극 고려하지는 않겠다 라는 그런 취지를 분명히 밝힌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고들 결국 돈 많으면 집행유예 풀려나겠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공탁 아무리 많이 해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고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게 되면 시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5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사례, 이것도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이 사건도 일단 선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2%, 꽤 많지 상태였죠 역시. 그리고 사고 장소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나이는 26세였고요. 신호 위반 사안이 됐고요. 그 들이받아서 이거 아마 뺑소니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했고 결국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로 해서 사망을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자동차 보험도 가입을 안 했네요. 이분은. 의무보험조차도 안 했어요. 우리가 네. 말한 대인배상 1도 가입을 안 하는. 그래서 아마 이 합의도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형사공탁금도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도 매우 낮았죠. 그래서 아마 이 중형이 선고된 것 같습니다. 징역 10년이 선고됐네요. 그렇죠. 전과도 없는 사례에서 징역 10년이 나온 경우는 뭐 사실
거의 살인 사건, 네. 그러니까 뭐 우발적 살인 사건에서 나오는 형량이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꽤 세게 처벌이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 사례인데요. 광주지방법원에서 10월 달에 역시 최근에 선고됐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이제 역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3의 매우 만취 상태였고 신호기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서 41살의 젊은 가장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이제 그 피해자가 다발성 외상 후 심정지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이제 특히나 이제 41세고 결혼까지 했었고 어린 자녀들도 있었고 또 배우자는 그 당시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참작이 돼서 이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이었어요. 오히려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고요. 특히나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 합의도 안 됐고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3회나 있었다는 점이 실형 선고된 주된 이유가 됐습니다. 0.23% 정도면 그 인사불성 정도가 아니라 심신상실 상태 아닌가요? 운전대를 본인이 운전대를 잡는지 술잔을 잡고 있는지도 아마 기억 못할 정도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뭐 걸려보면 갈짓자로 걷는 수준이죠.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상태에서 정말 가족의 가장까지 네. 사망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 사례를 생각해 보면은 징역 3년은 오히려 좀 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징역 5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합의도 안 됐고 아마 그 형사합의금에 하겠다는 공탁금도 아마 없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런 부분도 판결 이후에서 언급이 안 된 걸로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 사례는 또 변호사님께서 사례도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의 0.140% 만취 상태였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먼저 그 택시를 들이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토바이 운전자였는데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택시 충돌하면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21살의 피해자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돌에 떨어져서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르렀고 택시 운전하시던 분은 이제 가벼운 염자 정도였는데 결국 이제 사망과 염자 지금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됐죠. 그 당시에 시속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고요. 특징적인 것은 이제 사망했던 오토바이 동승자 역시도 음주운전하는 걸 알면서 말리지 않고 같이 탑승했다는 점입니다. 네, 합의가 됐고 또 전과가 없다는 점들이 참작이 됐고 이런 점들이 참작해서 징역 1년 6월에 선고됐지만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간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부분은 일단 뭐 합의가 다 피해자들하고 됐다는 점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망한 피해자 역시도 음주운전인 걸 알면서 동승했다는 점이 이제 주요한 사유로 참작이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20대 젊은 그 피해자 사망사고였던 걸 감안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좀 다른 사건에 비춰볼 때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 다음 사례는 문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뭐 이 사건도 최근에 선고된 사례입니다. 그 서울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23년 9월경에 선고된 사례인데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2명입니다. 참 이거 사실관계를 읽으면서도 참 이 상황이 그려지는 거에 좀 참담함이 느껴지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앞서 본 사례보다는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0.105%인데요. 그런데 사고 장소가 이면도로였고요. 이면도로 진행 중에 전방에서 이제 보행하고 있던 64세의 피해자분이 계셨고 그 피해자를 먼저 들이받습니다. 들이받고 그대로 차가 멈춘 게 아니고요. 차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차가 계속 진행되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그 아반떼 승용차를 또 들이받게 되는데요.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아반떼 옆에 있던 또 다른 피해자, 그 B라고 하겠습니다. 앞에 있던 피해자를 A라고 하면 B라는 피해자를 또 다치게 하고요. 그러면 A라는 피해자는 어떻게 됐냐? 이 피고인 차량 본닛 위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상태로 계속 주행이 이루어졌고 주행되면서 결국에는 거기에 있던 대리석 화단에 차가 부딪히는데 그 피해자가 화단과 차 사이에 끼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당시에 두부 손상, 머리도 다치시고요. 흉곽 손상 이렇게 뭐 상반을 거의 다 다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고 이후에 아마 1시간 반 만에 즉시 사망할 정도로 바로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 옆에 있었던 B 피해자의 경우에는 염자 긴장 정도의 그래도 중상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고가 굉장히 중한 상황이었고요. 피해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합의는 이루어졌고 이 가해자는 전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앞서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저는 실형일 거란 생각을 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일까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요.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시간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사실 저도 변호사지만 이 정도 사건이면 실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합의가 되고 전과 없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라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면허 취소가 0.1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만취 상태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고 판결문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제 다른 사정들도 좀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례들에 비하면 그래도 만취 정도는 좀 약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이 참작이 돼서 집행유예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작년 11월에 선고됐던 사례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6%고, 이제,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군요. 전 오토바이가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서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에서도 역시 합의가 됐고, 전과가 없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당 40시간이 선고가 됐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왔던 사례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당 40시간은 거의 집행유예 선고되는 경우에 같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높았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피해자가 45세라서 비교적 젊은 편이었고, 합의가 됐고 전과 없는 걸 감안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다른 사례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가볍게 선고된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네, 그 다음 사례는 지금 이천지방법원 2023년 11월 선고된 사례인데요. 이 사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6, 면허 취소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차량의 크루즈 기능을 활용해서 제한속도 60km 구간을 84km로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했기 때문에 이제 중과실로 볼 수 있죠. 횡단보도 정지선 부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해서 그 오토바이 피해자가 바로 사망했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중과실이 예비되어 있죠.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돼서 실형은 면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추는 대신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합의금 1억 3,600만 원, 굉장히 고액을 주고 합의가 됐고, 전과도 없고, 이렇게 됐긴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유족들이 합의는 됐지만, 집행유예는 너무 가볍다라면서 이제 계속 엄한 처벌을 해달라는 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낮추되 실형을 선고했던 사례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 그 점도 저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과거에 따르면 취소 수준은 아닌 0.076이긴 한데 요새 이제 신형 차량 같은 경우에 크루즈 기능이라고 해서 내가 악셀레이터를 밟지 않더라도 차량이 지속적으로 정속으로 진행하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근데 크루즈 기능을 활용을 해서 60km 도로에서 84km를 주행했다는 얘기는 이미 자기가 상당한 과속을 하겠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운행이고 더군다나 음주 상태에서 이건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작용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었다면 이렇게는 되진 않았을 텐데 단순 크루즈 기능이잖아요. 자율주행도 아니고. 그렇죠. 예.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특이했던 부분은 합의는 됐는데 또 이 집행유예는 너무 좀 가볍다고 해서 탄원을 했다는 점도 좀 특이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피해자 측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불원서 이런 걸 또 아니면은 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도 또 수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힘겹게 합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유족들 입장에서는 응당의 처벌을 받는 선에서 합의하겠다는 의사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아예 이제 수감되지 않는 것보다는 징역형은 좀 낮춰져서 실형이 선고돼야 되기를 유족들은 바랬던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건들 중에서 억대의 공탁 또는 합의금을 줬음에도 실형이 나왔던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3번 사례 같은 경우 5억을 공탁했는데도 실형 5년이 나왔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합의금으로 1억 3,600만 원 줬죠. 합의까지 됐는데도 징역 1년 6월에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것도 이제 작년 10월쯤 이제 선고된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선고된 사례인데, 이 사건은 진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입니다. 역시나 지금
이 정도만 치면 이게 지금 본인이 운전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지도 모를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자전거 겸용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이제 보행 중이던 피해자분이 또 여성분이신데 나이도 이제 62세, 적지 않은 나이시고요. 그런데 그분을 이 차로 그대로 들이받아서 몸통 부분을 그 앞유리 창으로 충돌하게 하면서 도로 우측에 7m 아래 비탈길로, 아마 이게 도로 밑에 비탈길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로 떨어지게 됐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마 두부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선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징역 6년입니다. 다른 사례로 보면은 그 집행유예 뭐 합의 뭐 이런 걸로 해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건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분이 또 누범이라고 해서 앞서서 그 징역형 등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 뭐 3년이 지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범 가중이 또 이루어졌고, 또 거기다가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하고 합의도 안 됐고요. 그걸 생각한다면 저는 징역 6년은 좀 경하다. 이분은 10년을 받으셔도, 저는 모르는 분이지만, 피해자나 여러 가지 경험을 생각할 땐 충분히 10년도 가능한 사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살펴봤던 것 중 네 번째 사례 이제 울산에서 징역 10년 선고됐었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피해자도 젊었고 20대였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살인에 준하는 걸로 본 거죠. 그러니까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겠다는 점에 작용이 됐었고, 이 사건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범이고 음주 전과도 3회나 있었던 걸 감안한다면, 그러면 그 징역 10년 선고했던 울산 사건만큼은 아니어도 저도 역시 이 사건은 징역 8년 정도는 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10가지 사례를 그래도 뭐 다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10개 사례 중에 집행유예가 몇 건 있었죠? 지금 총 4건 나왔죠. 그러면 아무래도 사망사고의 경우에 집행유예라는 게 쉽지 않다. 물론 10개라는 이 모집단에서의 통계라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겠냐, 뭐 통계적인 의미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0건 중에 집행유예는 4건밖에 안 된다. 뭐 이거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요? 저 사람들이 이제 뭐 합의하고 공탁이 되면 집행유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제 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 과실이죠. 네, 그러한 사망사고의 경우고, 이런 이제 위험운전 최상 이를 정도의 만취 수준의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의 경우는 적어도 과반이 실형 선고로 수감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 변호사님,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네네. 뭐 그래도 4건이면 사람들이 볼 땐 집행유예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이 집행유예 선고된 사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어떤 게 있었죠? 공통점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3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하고 합의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형사공탁금을 뭐 지급한다는 거나 돈을 지급한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해자 사망했으니까 유족들이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피해자 측과 네. 유족과의 합의는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동정의 전과는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정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히 가중처벌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운전의 경위 또는 사고의 경위로 볼 때 과연 그 과실이 중요했냐 경했냐라는 점이 중요한데, 가장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과속 운전을 하시더라도 최소한 20km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 뭐 아무래도 일종의 척도가 되긴 하니까요. 그걸 예를 든다면 그런 거고요. 여하튼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음주운전 등의 동종 전과가 없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과실을 좀 경해야 한다는 점, 이 3가지는 좀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또 음주운전의 동주전과에 있는 경우 실형 선고된 사례들이 많았고요. 저희가 살펴본 결과. 그리고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유족과 합의되고 또 적지 않은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지급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지금 10건 중에 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판결이나 거기서 보는 사실관계는 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요. 그 뒤에 사정들이 여러 가지 나오면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뭐 오늘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자면 결국 세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또는 사법 불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적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합의를 하든 공탁을 하든 교도소 관리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맙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